최근 여성들이 좋아하는 너드남이라는 개념이 유행했습니다. 기존의 너드남이란 타인과 잘 어울리지 않아 사회성이 부족하고 패션이나 연애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영화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드라마 스타트업의 남주영, 반이반의 정혜인 등을 살펴봅시다. 뛰어난 유전자를 보유한 이들이 너드하다는 특성을 가졌다는 점에 더해 드라마에서 이들이 대중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너드라는 개념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여성들의 어떠한 본능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수많은 여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물론 이것이 모든 여성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마니아층이 탄탄하다는 것이죠.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너드남에 열광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떠한 진화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알아봤듯 여성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상대 남성의 뛰어난 생산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만 동시에 남성이 가진 자원을 본인과 자기 자식에게 기꺼이 헌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남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자신의 자원을 여성에게 투자하지 않는 남성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원이나 외모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나에게 헌신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단서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성이 여성에게 표현하는 사랑은 지속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핵심 단서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할 때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모두 판단합니다. 외적인 요소라 함은 대표적으로 남성이 가진 자원의 양이나 여성의 외모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적 요소에 있어서 남녀는 어떠한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남성의 헌신은 내가 이 여성에게 향후 지속적인 자원 투자를 하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의 헌신은 한 남성만 바라보겠다, 즉 다른 남자와 몸을 섞지 않고 정절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처녀성과 정절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는 남성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적인 요소에서의 생물학적 동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능력남이 헌신, 즉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한다는 것은 순결을 갖춘 처녀가 헌신, 즉 향후 꾸준한 정절을 약속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는 각 성별의 니즈에 의한 헌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이게 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족 거주지에서부터 브라질의 번잡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6개 대륙 5개의 섬 37개 문화를 연구한 국제적 조사 결과에서도 배우자의 헌신적 행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전 인류적인 현상이며 서로에 대한 헌신적 행동은 사랑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헌신이라는 요소는 일부일처를 채택한 인간의 진화에 있어 강력한 압력을 가했으며, 남녀는 각자 서로의 헌신에 대한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또 확인시켜주기 위해 여러 가지 기제들을 진화시킵니다. 당연히 남녀 모두 본인이 얻은 자원을 스스로 관리하기를 원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자의 자원 또한 본인이 관리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내 아내가 벌어온 자원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여성에게 월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내 배우자가 헌신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응당 나에게 투자되어야 할 자원이 다른 방향으로 새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자원의 투자를 중단하고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이것은 내 자식의 생존과 번식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우월한 수컷, 즉 마음만 먹으면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수컷을 원하지만 동시에 그 수컷이 오직 나에게만 헌신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저명한 학자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경향이 존재합니다. 남성의 자원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자원을 남성이 관리하고 소비할수록 이것은 술, 담배, 남성 의류 등에 대한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을 여성에게 이전시킨다면 교육, 건강, 가사 서비스, 그리고 자녀에게 지출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자원의 관리를 남성이 맡게 되면 유흥이나 사치 쪽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가정과 자녀를 위해 소비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죠. 여성 입장에선 자신과 아이의 생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의 자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쪽으로 상황을 최대한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유흥과 사치이지, 이것을 술도 담배도 차도 명품도 존재하지 않던 과거 수렵채집 사회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까놓고 남성이 매춘을 하는 방향으로 돈이 새어나갈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매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 덕분에 매춘부는 사냥꾼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행동 경제학적 편향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춘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영장류들에게서도 관찰되고 기록된 현상이며 심지어 돌고래 사회에서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키스첸 경제학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서는 원숭이에게 화폐의 개념을 알려주니 수컷 원숭이들이 곧장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암컷 원숭이는
가장 매춘한 대가로 얻은 동전으로 포도를 구입했습니다. 고인 유학자 크리스틴 호크스는 실제로 파라과이의 아체족 채집인들을 조사한 연구에서 남성이 많은 양의 자원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정을 위해 온전히 소비하기보다는 다른 여성과의 매춘을 통해 자손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 즉 정실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자원을 독점, 이 남자의 가치를 독점함으로써 그것이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최대한 내 남성이 자원을 온전히 가정에 투자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의 자원을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너드남 특유의 안정성이라는 특징은 여성에게 엄청난 메리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여성들이 원하는 너드남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잘생겨야 한다는 것은 우월한 외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야 한다. 이것은 남성 본인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게 캐릭터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성을, 이 남성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표현된 것이겠죠. 여사친이 없어야 한다.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인사짓 노노. 이것 또한 잠재적 경쟁 상대와의 접점을 근절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착하다. 배우자로부터의 착취나 학대, 폭력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부분도 보이는군요. 그러나 자기만의 올바른 고집, 올바른 리더십을 뜻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면 여성들이 얘기하는 너드남은 여성 내면 욕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 여성들이 많이 소비하는 로맨스 창작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들을 주타겟으로 삼는 로맨스 소설의 고전적인 클리셰가 항상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봅시다.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섹시한 우두머리 남성이 바람을 피우지 않고 한 여성에게 온전히 헌신한다는 내용, 또는 우월한 나쁜 남자가 여주인공을 만나 결국 개과천선하여 한 여성에게만 평생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주는 과정을 그리며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죠. 너드남과 로맨스 소설은 공통적으로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여성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욕구를 자극함과 동시에 그것을 충족시켜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책의 베스트셀러에는 로맨스 소설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로맨스 소설은 헌신과 충성을 하며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특히 성공한 로맨스 소설 45권의 남주인공 성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책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남성이 여성에게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매우 뛰어나고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우두머리 알파 수컷은 단 한 명의 여자에게만 평생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드라마에서만큼은 이것을 작가의 의도대로 완벽히 바꾸어 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이 너드남 같은 캐릭터의 환상을 갖고 로맨스 소설과 드라마를 보는 것은 우월한 왕자님 한 명을 찾아 나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여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켜줍니다. 같은 맥락으로 남성들이 매일같이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가 무엇일까요? 52개 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 10군데에서 16,2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비교문화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결과 모든 사례에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섹스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소원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성들이 가장 원하면서 남녀의 차이가 가장 컸던 소원은 남성의 경우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하고도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항목에는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인류 역사에 영구적인 기여를 하는 것 같이 강력한 항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들이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는 것은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줍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들과 마음만 먹으면 잘 수 있으며 내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과 하렘을 구축하는 남성의 본능적 욕구를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자들이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고 너드남 좋아하는 게 우리들이 야동을 보고 좋아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욕구를 외부에서 어떻게든 충족하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